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3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상쾌한 시장이긴 한데 조금 또 한꺼풀 들춰보면 가는 종목만 좀 갔던 시장인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양시장 플러스권이긴 한데 상승된 종목 수보다는 하락된 종목 수가 더 많은,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가 반도체라든지 뭐 I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로 기본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은 지수 대비해서는 좀 기분이 나쁜 장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썸네일에도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 반도체 좋다고 하면 요즘에 어떤 이제 댓글들이 달리냐면 너가 사놓고 다 판 뒤에 또 밑에서 받으라는 거냐 막 이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고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얘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창 주가가 좋을 때는 다들 말을 없으시다가 한 2주 정도 반도체가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럴 때도 좋다고 하니까 뭐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또 대중들이 반도체를 욕하고 있을 때 또 올라가겠구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는 주도주입니다. 다만 지금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반도체만 가져가고 있는 건 리스크가 좀 있죠. 왜냐면 어제처럼 화장품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초처럼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를 꾸리시는데 반도체의 비중은 30%에서 40%는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반도체 테마 쪽으로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로봇 쪽하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라이브 온라인 강연을 할 때 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행도 13년 만에 금을 제대로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이 1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은 거죠. 그리고 13년 전, 한 1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금을 샀는데 그게 꼭대기였어요. 그땐 꼭대기여서 청문회까지 불려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난리 났었죠, 그때. 예. 한국은행이 금을 이렇게 사서 외화를 다 낭비했다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한국은행이 이번에 그런 약간 안 좋은 추억, 안 좋은 추억이 아니라 안 좋은 기억을 뿌리치고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은행까지도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앞으로 달러 자산보다는 약간은 현물 자산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고요. 뭐 금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한국은행도 전체적으로 포트를 좀 안전자산으로 또 좀 배치를 해놓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요거. 아마 오늘 아침에 좀 뉴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제 슈마컴이라든지, 그리고 네비우스, 그리고 코어웨이브, 뭐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코어웨이브의 컨퍼런스 콜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코어웨이브가 어떤 회사냐면, 엔비디아의 칩을 빌려다가 그 칩을 AI 데이터 센터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기업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쉽게 말해서 물건을 받아다가 그 물건을 돌려서 그 돌리는 값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한테 받는 건데, GPU A10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GPU는 엔비디아로 따지면 최신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베라 루빈이고요. 그 바로 전게 블랙웰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전게 H200입니다. 예, 그러니까 A100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나온 작품이에요. 6년 전에. 근데 이게 202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어 이브의 얘기는. 그러니까 9년 정도의 러닝 타임이 가능하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면, 시대의 이제 숏쟁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대의 숏쟁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버리 선생님이 엔비디아를 공격할 때 어떤 공격을 했냐면, A100, H200, 블랙웰, 그 다음에
베라루빈 이렇게 칩들이 있으면 옛날 칩들은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지금 재무제표에서 감가상각 처리하지 않고 재고로 잡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GPU는 돌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재고 자산으로 깎아내리질 않느냐, 그걸 왜 매출로 잡느냐, 니네 지금 재무제표 정말 거품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코웨이브의 요 한마디가 굉장히 컸어요. 이 6년 전에 나온 칩을 현재 앞으로 5년 내지 4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비우스라든지 코어웨이브 같은 애들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이 올라간 거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 거는 옛날 칩도 활용이 가능하구나. 아직까지도 에이백은 우리나라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쓰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블랙웰 쓰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쓰지도 않는 칩인데 결국엔 지금 조그맣게 돌리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아직까지 GPU A100이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이 한 6월 중순부터 7월 달 내내 안 좋았고 8월 달 첫째 주에도 안 좋았던 이런 암울한 뉴스들이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어제 제가 CXMT를 얘기를 드리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파란만장하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반면에 계속해서 악재로 눌려 있었던 이런 재료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제는 혐의를 좀 벗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해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별표 치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좀 당황스러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요. 컨센보다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이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달바 글로벌 한번 볼까요? 네, 달바 글로벌. 네, 달바 글로벌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마이너스 10%. 네, 이게 K 증시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끌고 들어왔냐면, 달바 글로벌을 제가 좋아했는데 떨어져서 기분 나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컨셉 미스가 나지도 않았고 전년 대비 역성장은 당연히 안 났을 거고, 거기다가 역대급 실적까지 찍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금호석유화학 뭐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실적 발표가 땡 하고 나자마자 쭈루룩 밀리죠. 여러분,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어렵다고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계속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코스닥이건 코스픽은 전월 그리고 그 2달 전, 3달 전보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론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 올라갔죠. 요거 전고점이 있긴 합니다만 52주 신고가 올라갔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얘는 지금 전고점 완전히 넘어서 역대 최고 신고가를 또 내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근데 왜 달바 글로벌만 똑같이 실적이 나왔는데 얘만 이렇게 빠질까요? 만약에 달바 글로벌이 어제 실적이 발표가 나왔으면 얘도 또 역대급 신고가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무조건 실적이 좋다, 무조건 수급이 좋다, 무조건 재료가 좋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떨어지는 거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히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주식이거든요. 그냥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코스맥스건 뭐 이런 코스맥스건 코스메카 코리아건 그 다음에 한국콜마건 최근에 달렸던 것보다 오늘 약하네? 그럼 달바 글로벌도 이제 팔고 나와야 되나 보다 하면서 세론을 던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전형적으로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 왔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착각을 하는 건,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주봉으로 볼게요.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다가 한 달 쉬었다가 쭉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꿈, 그리고 좋은 이상향만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에 좀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저는 달바글로벌, APR, 코스맥스, 실리콘투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오늘 실리콘투도 또 빠졌거든요. 참 시장이 딱 자기 맘대로구나. 참 여러분들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도주를 좀 중심적으로 갖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테마셋이라는 어제 뉴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비우스라든지 코웨이브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뉴스 자체가 국내 투자를 이제부터 시작할 거다 라는 어제 이 뉴스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오보였습니다. 미국 CNBC에서 나왔죠. 요거 딱 보시면 테마섹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라는 첫 번째 줄이 나왔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한 건 맞다. 근데 2년 전에 투자를 했다. 네, 어제 나온 뉴스랑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지금 한국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다. 원래 2년 전부터 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투자했던 회사가 셀트리온, 보이시죠? 현대차, 현대모터, 그 다음에 포스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오보도 외국에서도 나오고 또 난리 나는구나.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 국가적 위상을 좀 느끼는 가짜뉴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금 신뢰성이 없었던 뉴스였다. 요거를 좀 찝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자, 강세업종, 약세업종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장이 끝날 때쯤에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요. 지금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끝에는 약간은 좀 물량으로 이렇게 좀 살랑살랑 흔들 수 있는데 뭐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세업종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기판, 관련된 소재, 부품, 실제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기판은 무조건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모건 스탠리의 최선호주가 삼성전자에서 전기로 바뀌었다라는 이슈로 많이 올라갔지만 따라 올라가는 애들이 뭐 코리아 서키트, TLB, 심텍, 뭐 LG 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간 걸 보면 저는 기판에 대한 쇼티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화장품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 안 올라간다 그래서 답답해 하실 필요 없고, MLCC 뭐 요거는 이제 삼성전기 때문에 좋았죠.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화 콘덴서, 코칩이라는 종목까지 같이 올라갔고, 전선이랑 전력기기 여러분들 좀 보세요.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AI 인프라에 대해서는 역시나 전력이 내년에는 200배나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AI 확장기에서 저는 기판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전선과 전력기기, 특히나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약세업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섹터가 있을 뿐이지 약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엔터 쪽은 여전히 좀 약하네요. SM, 하이브 뭐 이런 거 조금 약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놀자주들이 조금 약해요. 호텔, 카지노, 뭐 백화점, 편의점 이런 것도 약한데 이 주도주,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조금 쉬어줄 때는 엔터는 아니겠지만 요 놀자주들은 조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 반도체만 올인하신 분들은 오늘 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조금 쪼개서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호텔, 카지노, 뭐 백화점, 유통, 쇼핑 이쪽은 아직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제 이마트가 컨센 하회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뭐 이마트 같은 유통은 별로고요. 오히려 백화점, 편의점 이쪽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